노승일 씨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증인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앞에 증인 신문이 좀 길어져서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증인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개별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오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승일. 앉으십시오. 네. 청구인 네, 대리 이금기 쪽에- 변호사가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신문사항은 많은데요. 30분 정도로 줄이고 묶어서 네. 신문하겠습니다. 그 양측 대리인들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증인 신문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헌영 증인에서 또 상당 부분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증인이나 또 기타 종전에 신문하신 내용들,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하신 내용들은 가급적 이렇게 생략하시고 효율적으로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네, 하십시오. 특히 지금 청구인 측의 신문 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물어본 걸 그대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복 필요 없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예.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조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1호증의 105 노승일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57 고영태 진술조서 중 노승일 진술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15년 12월경부터 K스포츠 재단에서 근무했죠?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날 설립됐는데 네네네. 설립되기 전부터 일하지 않았나요? 설립되기 전에 2016년 1월 달 초부터 1월 초경부터. 예, 네.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 김필승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네, 네. 안종범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면서 검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힌 문건을 본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진 찍은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증인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문서는 그 저희 재단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예,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2014년 2월 또는 3월경에 고영태가 증인에게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영태는 최순실로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단법인 부분도 최순실 씨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은 최순실을 소개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2014년 그 2월 말일경에 청담동 모 카페에서 처음 최순실과 인터뷰를 받습니다. 2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네, 기본 골격은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은 해 2014년 4월 10일 날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혹시 뭐 사단법인 이름도 정해졌나요? 그 당시? 그때 가칭은 SDT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그 당시에 증인이 최순실이나 또는 고영태에게 고용되어서 급여나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한 건가요? 한 것인가요? 당시에 그 고용태로부터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했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아까 1월이라고 그랬죠. 2016년 1월경부터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 관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고영태가 체육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이력서를 요구해서 증인이 가져다 준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장으로 취업했죠. 네, 맞습니다. 그 증인의 이력서가 누구에게 고영태가 또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혹시 압니까? 예, 당시에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했고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과 연관된 일이면 알아겠다. 한두 달 만에 또 해고당할 건데 무엇하러 내가 거길 들어가냐. 그래서 고영태가 하는 말이 최순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력서를 건네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과 2016년 12월 말 2015년 12월 말일경에 차원 빌딩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력서에 대한 면접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방금 한 달 만에 해고될 것인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네, 사단법인 설립할 때 준비할 네. 때 한 달 동안 일하고 최순실로부터 잘린 건가요? 네, 그 2014년도에도 한 달 만에 해고당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제가 2015년 8월 달에 코어 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할 때도 제가 독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저한테 나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7항과 28항을 묶어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독일에 가서 최순실의 일을 도운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말일경에 고영태를 처음 봤고, 그리고 고영태가 저한테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 8월 초에 최순실이 갖고 있는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제가 8월 11일 날 독일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K스포츠 대단에 취업할 때 그 이력서는 이미 최순실은 증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요구한 것은 최순실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부장의 그 이력서가 검증을 받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잘 얘기해서 재단에 입사를 시켜줬으니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일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인은 청문회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증언하시기를 네.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 이사장으로 오니까 민정 쪽에서 한 번 더 걸러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이제 그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그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 태권도단 시범단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그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를 했고 제가 그래서 최순실한테 이력서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최순실한테 한 통화 전화를 받았었는데 한 친구는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그런다. 한 친구는 뇌에 그 뇌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의무기록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니 검증 부분이 민정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당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가는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청와대 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페이지는 생략하고 36항을 좀 줄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정의연식 사무총장이 네, 사임하게 될 때 그 네, 과정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정의연식을 자를 명분을 찾아보도록 해서 네, 네. 증인이 최순실에게 정의연식이 재단 출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보관한 것 등등을 들어서 보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영태에게 그 문서권을 그 이메일로 전달했고요. 그 문건은 다시 최순실한테 전달됐습니다. 고영태한테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 다에게 네,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 구두로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구두로서 말씀드렸고 그 문건을 다시 문자로 해서 고영태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고영태가 급하다고 해서 제가 재단에서 제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서 고영태 이메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인은 최순실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네네. 그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그런 네, 증인의 맞습니다. 추측인가요? 그 부분은 고영태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부분 생략하고 WK 사무실에서 K스포츠 재단 사업 기획을 하고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항입니다. 여기 갑제 51호 중에 196-1 회의록을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 날 있었던 회의인데 알아보시겠죠? 네, 저기 보니까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야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에서 회장님 고영태, 박헌영이 회의를 한 내용을 기재한 것 같은데 네 증인이 뭐 맞습니다.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있지요? 참석하진 않았는데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 문건을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지시사항 왼쪽에 보면 지시사항, 그다음에 재단 업무 관련, 재단 앤드 TBK, 그다음에 진행 사업 관련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죠 회의록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K스포츠 재단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TBK는 WK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K의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주재한 회의에서 K스포츠 재단의 사업에 대한 안건도 있고 또 재단과 WK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47항입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를 기록한 것인데 K스포츠 재단은 1월 13일 날 설립되고 WK는 1월 12일 날 설립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벌써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진행됐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49항입니다. 그날 회의록에도 있는데 최순실이 재단 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 2월 18일 그 회의 날짜에는 K스포츠 재단 출연 약정금 288억 원이 전부 입금된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완전하게 다 288억 원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 말일까지 해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배드민턴 팀 창단 제안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항 갑제 51호증에 196-2를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경에 작성된 회의 내용 보고서 표지에 담당 노승일 또 이 결과라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BH 보고 완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인 글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네. BH는 그 청와대를 뜻하고요. 예, 보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BH 보고 완료는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미팅을 제가 그 포스코하고 미팅을 2월 25일 날 가졌습니다. 2월 25일 날 갖고 난 다음에 WK 사무실에 가서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재단에 있는 정현식 사무총장 통해서 BH 라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25일 날 제가 이걸 작성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전달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님으로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합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잘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항은 생략하고 그 뒷부분만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이나 박헌영이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 또는 제안서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박헌영 과장은 GKL 펜싱 팀을 만들었고요. 저는 포스코에 들어갈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WK 58항입니다. WK의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 상무 그리고 증인이 네. 2016년 2월 25일 10시경에 포스코 서울 본사에서 황은영 사장과 서영기 그룹장을 만나서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과 관련해서 미팅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61항입니다. 미팅 이후에 최순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문건 표지였는데 그 뒤에 보면 포스코 미팅 결과 보고서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에 보면 태도란에 네네. 당시 포스코 측이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네. 라고 해서 그 점을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보고 네.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네. 정현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64항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26일 황은영 사장이 조성면 대표에게 또 서영기 그룹장은 증인과 고영태에게 전화해 왔죠. 네, 맞습니다. 서영기 그룹장은 저에게 오후에 전화 왔었습니다. 증인한테도 전화가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사과 전화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증인은 대기업 사장과 간부가 증인과 더 블루케이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6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과 전화를 받은 이후에 증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과 펜싱, 태권도를 추가해서 기존의 팀들과 합하는 통합 스포츠단을 설립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내용의 기한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최순실 씨가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포스코 스포츠단 개편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만들어서 박헌영 과장한테 주고 박헌영 과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펜싱, 태권도를 추가해서 통합 스포츠단을 만들고 또 매니지먼트를 블루케이가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네. 최순실이 지시했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고 71항도 넘어가겠습니다.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인이 2016년 3월경에 이 기획안을 작성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지로 기재되어 있는 하남시 신장동 518 체육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특정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그 특정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에는 K스포츠 재단과 대한체육회 간 장기 임대 협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네네. 그 장기 임대 협의 중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입니까? 대한체육회에 그 전화를 했을 때에는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저희 재무부장이 이철용 부장이 전화했을 때는 대한체육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보고를 받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도 이렇게 기재한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걸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거점들도 있죠. 5대 거점이니까요. 근데 하남시는 처음부터 5대 거점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었지만 나머지 거점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시를 내려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꾸려 나가는데 K스포츠 재단이 안 됐던 게 시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진행이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하남시가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김종 차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림픽 공원, 그 다음에 무주 태권도원 이렇게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 하남시 관련해서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인 2015년 9월경에 2015년 9월경에 독일에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독일에 저녁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유라가 네. 할아버지가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자리였길래 어떤 얘기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때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그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82항입니다. 나머지 거점들 아까 하남시 외에 나머지 거점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지시로 안정범에게 물어보니 정현식 사무총장은 안정범에게 물어보니 안정범이 인천시장 유정복을 소개해서 증인으로 하여금 네. 유정복 시장을 만나보게 했다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제가 정현식 사무총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 담당자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분하고 바로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다음 날 바로 잡아서 제가 이제 인천시청을 찾아갔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을 못 만나 뵙고요. 저기 담당자를 만나 뵀습니다. 담당자를. 네네. 2016년 3월 8일 날 누슬리와 WK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죠. 그 제너럴 네. 어그리먼트라는 거 네네. 알고 계시죠? 고용태로부터 얘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그 체결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너럴 어그리먼트에 누슬리가 국내에서 시공하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 네. WK의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피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당시에 그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WK 사무실을 들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87항입니다. 그 에이전트 비용 5% 부분이 항목이 추가된 것이 처음에는 없었다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 그런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네, 박헌영 과장의 그 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순실하고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순실하고 통화가 그때 변호사가 최철 변호사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 5%를 넣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예, 그 뒷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75억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90우량을 묻겠습니다. 정현식이 2016년 3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소진세 사장을 만나서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지원 요청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저는 롯데그룹에 가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헌영 과장하고 그날 재단에서 같이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박헌영 과장이 좀 늦는 바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좀 약간 투덜투덜 대시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오늘 롯데에서 미팅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3월 28일경에 그 재단과 WK의 사업 진행 현황에 가면은 그때는 롯데와 후원 가능 금액을 타진 중인데 약 35억 원 건설비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 9일자에는 롯데에서 75억 원을 기부하기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롯데에서 돈이 70억 가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이제 고용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28일자에는 증인이 그 프로젝트에 보면 네. 정노승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모니터 보시다시피. 그래서 네. 증인이 담당했던 거 아닙니까? 롯데 거는 저하고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고요. 롯데 거는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렇게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라고 하는 걸로 5대 거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네, 맞습니다. 예. 97항을 묻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7항. 98항부터는 좀 묶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로부터 75억을 지원받고 70억 원을 지원받았다가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반환하기 시작해서 예. 단 3, 4일 만에 70억 원 전액을 다 반환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반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이 증인에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지요. 예, 저희는 월요일 주간회의를 합니다. 그 주간회의 자리에서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부장에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롯데에서 받은 후원금은 다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빨리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좀 돌려줘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용 부장이 재무부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장한테 하는 말을 증인이 들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네. 예, 지시를 내리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증인이 그래서 고용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네네. 고용태가 최순실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증인도 들었습니까? 확인한 내용은 고용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용태가 문제가 많은 무슨 것 말을 같다. 들었죠? 예, 롯데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표현은 없었나요? 고용태로부터 들은 말 중에 네. 롯데 상황이 악화돼서 돈을 안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붙을 수 있다. 네네. 안종범 수석이 지시한 대로 돈을 돌려줘라. 라고 최순실이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 말도 들었습니다. 고용태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증인이나 몇몇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뜻있게 잘 쓰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뭐 증인이 했나요? 아니면 제가 했습니다. 증인- 이철용 부장이. 예. 고영태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 중에 박헌영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고요. 제가 고영태하고 이철용 부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한 겁니다. 따로. 예, 예. 고영태하고는 제가 통화로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106, 107, 108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현식 사무총장이 네. 안종범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네. 또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확인한 뒤에 네네. 곧바로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까? 곧바로는 못 들려줬고요. 그 각 기업마다 후원 기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롯데면 롯데가 아니라 롯데의 그 계열사들한테 이철용 부장이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왜 돌려주냐 이거를 자기네들도 힘들게 이사회 거쳐서 줬는데 이 돈을 받게 되면 또 이사회를 거치고 또 절차가 좀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철용 부장이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다 보니 마지막에 제 기억으로는 6월 13일 같습니다. 6월 13일 마지막에 두 건이 45억짜리인가 거기하고 어디 한 건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줬는데 당시에 이제 롯데 압수수색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증인도 힘드실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지금 계속 검찰, 법원, 헌재 이걸 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왜 물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소추 사유랑 지금 반환된 거 핵심만 물으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여러 번 증언한 걸 또 묻고 자, 좀 네. 다 빼십시오 이제. 줄이겠습니다. 예.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추 사유랑 관계되는 것만 한두 가지만 더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SK 지원에 대해서도 다 생략하고요. 114항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SK에 80억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SK 박영춘 전무팀과 협의 중이고 괄호 네. 안에 현재 박재희 지사장이 보낸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런 기재가 있는데요. 네네. 혹시 박재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재희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외환은행의 법인장이었던 이상화 법인장이 코어 스포츠 대표로 추천해 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박재희라는 사람을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축구공 기증 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 축구공 아프리카 순방시 축구공 3만 개를 기증하는 사업은 증인이 제안한 것이죠. 예,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고를 새기는 것, 그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로고를 새기는 것에 대해서 네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기업 로고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은 기업도 있다라고 해서 네네. 반대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쪽의 독일 코레 스포츠 법인 설립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항입니다. 증인이 그 독일로 출국하게 된 것은 2015년 8월 11일인데 네. 그로부터 한 열흘 전인 7월 30일경에 고영태의 제안을 받고 네. 출국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불과 열흘 만에 출국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출국한 것은 예.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삼성 측에서 삼성하고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회사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야 한다고 당연하게- 고영태로부터 들어서 서둘러서 간 것입니까? 고영태도 그랬고요. 예. 최순실도 그랬습니다. 예. K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모두 다 생략하겠습니다. 139항 관련해 가지고 373-3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이 서류 뭐 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제출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141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트잇에 붙여진 상태로 아마 복사가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원 방안이라는 글씨인가요? 혹시 이 글씨는 누구의 글씨인지 아십니까? 지원 방안 안 이거는 그 최순실 씨 글씨입니다. 혹시 최근에 증인이 검찰에 이런 내용의 지시 또는 뭐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을 제출한 적이 있죠? 예, 제출한 적이 있고 제가 오늘 또 두 건의 포스트잇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순실 씨로부터 독일 가기 전에 지시 받았던 내용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고하는 문건인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인데 여기에도 K스포츠 재단과 더 블루K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고용태도 박헌영도 다 깜짝 놀란 게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블루K가 컨설팅 회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창단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입니다. 159번 밑에 51호증에 413-3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멕시코 순방 관련한 일정표 같은 것인데요.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최순실로부터 받았던 그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 보시면은 K스포츠 재단이 그 다음에 변경돼 그 전은 K스포츠 재단 자리에 K타이거즈가 있었습니다. 네. 예. 161항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중에 K스포츠 재단이 시범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그 K타이거즈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K타이거즈 부분이 빠지고 저희가 이제 K스포츠 재단이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메모나 네. 뭐 낙서라고 할까요?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 특히 그 K스포츠 재단 시범 공연 시간이 6분에서 15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네네.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누가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저에게 최순실이 저에게 그 설명해 주면서 메모해줬던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네, 펜으로 메모해 가면서 네네. 설명해 준 거다 이 네네. 말인가요?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포스트잇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그 최순실 씨가 메모해준 부분입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27쪽에 176항 한번 묻겠습니다. 177항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혹시 더 블루K 사무실에 문서를 스캔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스캐너? 스캔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 복합기가 네.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증인이나 혹시 다른 직원들이 최순실의 지시로 어떤 문서를 스캔해서 네네. 최순실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올린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이런 문건을 줄 때도 어디선가 받아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해서 저희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스포츠 전면 개편 방안을 보시면 그 옆에 우측 상단에 포스트잇 가려져 있고 또 BH 생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교문수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184항 묻겠습니다. 이영선 아시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묻지 않겠습니다. 네.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 네. 최순실 씨가 그 대통령의 방미 페스티벌 관련 문건을 보고 있는 것을 네. 본 적이 있나요? 네, 제 컴퓨터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제 컴퓨터에서 그걸 보셨고, 제가 지나가면서 제 컴퓨터를 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 자리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그 문건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증인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네. 있는 것을 증인이 슬쩍 본 건데 네네. 뭐 훔쳐본 건가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겁니다. 그런데도 처음 예. 면박을 당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예.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남의 거를 함부로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상에 없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혹시 증인은 이 최순실로부터 청와대 뭐 업무 수첩 또는 뭐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첩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다이어리하고 조그만 수첩을 받았습니다. 2개를 받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한 가지만. 네. 이거 정제 114-6 정제 51호증에 729입니다. 이게 더 블루K 회사 소개서 같은데요. 혹시 증인 네네. 알아보시겠어요? 예, 이런 문구 비슷한 거 봤습니다. 증인이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뭐 제가 만든 문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까 증인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어서. 예.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네. 퇴임한 이후에 네.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네네.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고영태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렇게 해도 이제 상상 그 부분은 추론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도 하태경 의원님께도 그냥 그거는 고영태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반대 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력서를 건네주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과 2016년 12월 말 2015년 12월 말일경에 차원 빌딩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력서에 대한 면접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방금 한 달 만에 해고될 것인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네, 사단법인 설립할 때 준비할 네. 때 한 달 동안 일하고 최순실로부터 잘린 건가요? 네, 그 2014년도에도 한 달 만에 해고당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제가 2015년 8월 달에 코어 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할 때도 제가 독일을 넘어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저한테 나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7항과 28항을 묶어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독일에 가서 최순실의 일을 도운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7월 말일경에 고영태를 처음 봤고, 그리고 고영태가 저한테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해 8월 초에 최순실이 갖고 있는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8월 11일 날 독일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취업할 때 그 이력서는 이미 최순실은 증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일해본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요구한 것은 최순실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순실이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부장의 그 이력서가 검증을 받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잘 얘기해서 재단에 입사를 시켜줬으니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잘 일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증언하시기를 네.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 이사장으로 오니까 민정 쪽에서 한 번 더 걸러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 태권도단 시범단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를 했고 제가 그래서 최순실한테 이력서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최순실한테 한 통화 전화를 받았었는데 한 친구는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그런다. 한 친구는 뇌에 뇌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의무기록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니 검증 부분이 민정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당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가는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청와대 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진행됐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49항입니다. 그날 회의록에도 있는데 최순실이 재단 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 2월 18일 그 회의 날짜에는 K스포츠재단 출연 약정금 288억 원이 전부 입금된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완전하게 다 288억 원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 말일까지 해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배드민턴 팀 창단 제한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항 갑제 51호증의 196-2를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경에 작성된 회의 내용 보고서 표지에 담당 노승일 또 이 결과라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BH 보고 완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인 글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네. BH는 그 청와대를 뜻하고요. 예, 보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BH 보고 완료는 그 당시 이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미팅을 제가 그 포스코하고 미팅을 2월 25일 날 가졌습니다. 2월 25일 날 갖고 난 다음에 WK 사무실에 가서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재단에 있는 정현식 사무총장 통해서 BH 라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25일 날 제가 이걸 작성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전달을 하고 정현식 사무총장님으로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합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잘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항은 생략하고 그 뒷부분만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이나 박헌영이 최순실의 지시로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계획서 또는 제안서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박헌영 과장은 GKL 펜싱 팀을 만들었고요. 저는 포스코에 들어갈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WK 58항입니다. WK의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 상무 그리고 증인이 네. 2016년 2월 25일 10시경에 포스코 서울 본사에서 황은영 사장과 서영기 그룹장을 만나서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과 관련해서 미팅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61항입니다. 미팅 이후에 최순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문건 표지였는데 그 뒤에 보면 포스코 네, 그 페이지는 생략하고 36항을 좀 줄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네, 사임하게 될 때 그 네, 과정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최순실이 증인에게 정현식을 자를 명분을 찾아보도록 해서 네, 네. 증인이 최순실에게 정현식이 재단 출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보관한 것 등등을 들어서 보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영태에게 그 문서권을 그 이메일로 전달했고요. 그 문건은 다시 최순실한테 전달됐습니다. 고영태한테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 다에게 전달했다는 네,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 구두로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구두로서 말씀드렸고 그 문건을 다시 문자로 해서 고영태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고영태가 급하다고 해서 제가 재단에서 제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서 고영태 이메일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증인은 최순실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네네. 그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그런 네, 증인의 맞습니다. 추측인가요? 그 부분은 고영태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WK 사무실에서 K스포츠 재단 사업 기획을 하고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항입니다. 여기 갑제 51호 중에 196-1 회의록을 제시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 날 있었던 회의인데 알아보시겠죠? 네, 저기 보니까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야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WK 사무실에서 회장님 고영태, 박헌영이 회의를 한 내용을 기재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증인이 뭐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적은 있죠? 참석하진 않았는데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 문건을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지시사항 왼쪽에 보면 지시사항, 그다음에 재단 업무 관련, 재단 앤드 TBK, 그다음에 진행 사업 관련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죠 회의록이.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K스포츠 재단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TBK는 WK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K의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주재한 회의에서 K스포츠 재단의 사업에 대한 안건도 있고 또 재단과 WK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47항입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회의를 기록한 것인데 K스포츠 재단은 1월 13일 날 설립되고 WK는 1월 12일 날 설립되잖아요. 네. 그러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노승일 씨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증인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앞에 증인 신문이 좀 길어져서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증인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그런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개별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오템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승일. 앉으십시오. 네. 청구인 네, 대리 이금기 쪽에- 변호사가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신문사항은 많은데요. 30분 정도로 줄이고 묶어서 네. 신문하겠습니다. 그 양측 대리인들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증인 신문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박헌영 증인에서 또 상당 부분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증인이나 또 기타 종전에 신문하신 내용들,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하신 내용들은 가급적 이렇게 생략하시고 효율적으로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네, 하십시오. 특히 지금 청구인 측의 신문 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물어본 걸 그대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복 필요 없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예, 예.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조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갑제 51호증의 105 노승일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57 고영태 진술조서 중 노승일 진술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15년 12월경부터 K스포츠 재단에서 근무했죠?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날 설립됐는데 네네네. 설립되기 전부터 일하지 않았나요? 설립되기 전에 2016년 1월 달 초부터 1월 초경부터. 예, 네.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 그 김필승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네, 네. 안종범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면서 검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적힌 문건을 본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진 찍은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증인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문서는 그 저희 재단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예, 1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2014년 2월 또는 3월경에 고영태가 증인에게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영태는 최순실로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어 보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단법인 부분도 최순실 씨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은 최순실을 소개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2014년 그 2월 말일경에 청담동 모 카페에서 처음 최순실과 인터뷰를 받습니다. 2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체육 관련 사단법인을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네, 기본 골격은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은 해 2014년 4월 10일 날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혹시 뭐 사단법인 이름도 정해졌나요? 그 당시? 그때 가칭은 SDT였습니다. 그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그 당시에 증인이 최순실이나 또는 고영태에게 고용되어서 급여나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한 건가요? 한 것인가요? 당시에 그 고용태로부터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했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아까 1월이라고 그랬죠. 2016년 1월경부터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 관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고영태가 체육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이력서를 요구해서 증인이 가져다 준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장으로 취업했죠. 네, 맞습니다. 그 증인의 이력서가 누구에게 고영태가 또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혹시 압니까? 예, 당시에 최순실이 이력서를 요구했고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과 연관된 일이면 알아겠다. 한두 달 만에 또 해고당할 건데 무엇하러 내가 거길 들어가냐. 그래서 고영태가 하는 말이 최순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